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마감 때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기회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에 대한 변동만 나오고 있어서 테마주에 대한 편입도 쉽지 않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정리 내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난히도 오늘 시장에 우리가 좀 약했던 내용들은요.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좀 부재했고 또 전반적인 이 시장의 뉴스가 대부분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었다.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외국인의 투매가 지금 최근에 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의 투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피는 지금 2050선까지 장중에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장 초반의 움직임도 조금은 만회하기도 했었지만요. 장 후반대까지 결국에는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장이 지수가 빠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차이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을 바로 비교해 보면은 코스피보다 더 큰 음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중의 크기로만 본다라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최근 일자 동안에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요. 4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7,800억대, 7,600억대, 8,700억대, 오늘 4,000억대까지 떨어지면서 3조 원이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다 보다 보니까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한 기조, 수급 부재에 대한 모습들을 느꼈고요. 다만 조금은 우리가 위안 삼아야 할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줄었다. 뭐 핑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그래도 오늘 장의 전체적인 음봉의 크기보다는 지수 마지막 종가 마감은 나쁘지 않았다. 이건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동향이 다 빠졌습니다. 어려워요. 자, 우선은 이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종합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차트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놨었는데, 예, 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흐름을 제가 일일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의 하락, 그리고 오전장 중에서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2050선을 기점으로 해서 1차적인 저점 테스트를 가졌습니다. 근데 장중엔 결국에는 밀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후장에 와서 2050선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 저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장중에 오후장에 한번 내려왔던 위치는요. 아래 꼬리 역할을 하는데 오늘 시장에 하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중에는 리스크 관리를 2050선 전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래 꼬리가 그래도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 같은 경우는 비슷한 동향을 거쳤는데 1차적으로 조정을 잡으려고 했었던 위치대를 오후장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회복을 했죠. 근데 코스닥은 회복을 못했어요. 장 후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장 후반대에는 그래도 후반 관리가 되면서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자, 종목별로 해서 이 분봉사의 모습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떤 모습들을 보셔야 되냐면은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역할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에 받았던 위치보다 오후장에 마감하는 위치가 그래도 반등,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나타냈습니다. 일부의 종목들은 장 후반 마감까지도 불안하게 마감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는 장 마지막까지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의 오전장보다는 반등하는 추세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바이오 종목들은 좀 더 특별하기도 합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고요.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 SDI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전에 장중 하락폭보다는 만회를 하면서 아래 꼬리 만들어서 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부재하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수 방어 브레이크를 잡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형주 이외의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세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원래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 돌아올 때 지수를 먼저 살려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의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반등할 때 중소형주가 투자 심리를 따라오는 것. 이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의 마지막에 중소형주와 대형주 사이에 이격이 생겼다는 것은 내일장에서 브레이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기대 심리도 가져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때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투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에 상당히 눈치 보기가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 우리가 걱정했었던 한국을 이 여행 금지구라든지 입국 제한에 대한 부분들의 조치가 나올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불안감을 좀 낮춰놨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요, 지금 주요 증시들이 브레이크를 잡거나 반등에 대한 기회를 노리는 것이 경기 부양 정책 효과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중에서 한 가지가 금리 인하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인데 지금은 통화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동결을 시켰어요. 사실은 이 미국에서 3월 달에 있을 FOMC에서도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3월 달은 아닐 것 같고요. 뭐 6월 달에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선방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더 악화시켰지만은 차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들이 확인 때까지는 시장을 다시 한번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반등에 대한 노력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만 있었을 뿐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이럴 때는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해 드리는 거는 모든 종목들이 시장에 의해서 같이 빠질 때 다음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알아놓으셔야 되고 떨어지는 것들을 오히려 기다리는 입장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시장에 위기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인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소주잔 내려놓고 낙담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음을 빨리빨리 준비하자는 얘기인데 자, 그래도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강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대체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또 일부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코미팜이라든지 그리고 미코, 한국유니온 제약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다 싶을 때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HLB라든가 그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에 대해서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호재가 이때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한 가지 포인트는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떨어졌던 것에 대한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맹목적인 투자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도 한정적이고 기업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눈높이는요, 계속해서 답답해요. 모두 다 똑같은 악재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 우선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가 더 커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40여 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 제한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검역을 강화하는 때인데, 여기서 가장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서 찾고 있느냐?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자, 주요 국가의 부양 정책을 더 크게 기대를 할 겁니다.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에 눈높이를 못 맞추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대감을 한층 높일 것인데 그만큼 많이 빠졌고 많이 똑같은 악재의 학습 효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대 효과가 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흘러내리더라도 반등할 때는 세게 반등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FOMC, 3월 중순에 있는 FOMC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 이전에 기대 심리가 이 부분들이 반등이 나온다면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금 전략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기점을 지금은 기다리자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추경 예산과 같은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통해서 여야 사당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고요. 당연히 코로나19 추경 논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것인데 피해를 본 산업군에 어떤 추경이 나오는지도 내일 중요한 뉴스로 참관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렵습니다. 수급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준비해야 되느냐? 다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러면 그 포인트에 대한 타이밍을 어디서 잡느냐? 문제는 환율에서 보셔야 돼요.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환율이 지금 그동안에 작년부터 해서 1200선에 대한 고지가 상당히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계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1200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의 환차손의 이익 때문에 빠져나가기 좋은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외국인들이 잘 담았던 IT 종목, 특히 삼성전자 내려놓기 쉽겠죠. 자, 그런데 그 포인트를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은 어디서 잡느냐? 1200원대로 떨어지는 타임.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십시오. 모멘텀을 다음에 뭘 잡을까?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자, 시장에 빠질 때는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다 빠집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잡고 반등할 때는요,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가는 놈이 가는 시장,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 나오게 돼요. 반등하면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포인트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성장성에 대한 타이밍이 언제 잡는다? 환율이 1200원대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환율은 언제 내려올까?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완화될 때. 확진세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각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기대 심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다리셔야 돼요. 완전히 낙담해서 시장을 내려놓는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음을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시장을 따라서 떨어졌는데 투매를 유발하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투매가 유발된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히나 IT 종목들에서는 투매가 유발되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똑같이 지수 따라서 흘러내리는 양이에요. 빠진다라면 뚝뚝뚝 떨어져야겠죠. 장중에 내내 흘러들이는 모습.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다음을 기약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힘들어요. 한숨이 나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다음 준비를 그래도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포인트 환율,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 IT 이야기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